절세에서 중요한 게 배우자끼리 서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인데 교차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서 절세 효과를 높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보험료를 내는 게 첫 번째 절세 방법입니다. 지금 보험은 보험료 내는 사람하고 보험료 받는 사람이 다르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를 하니까 자녀가 보험료를 낼 정도의 소득이 생길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부모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 수익에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소득에서 보험료가 납부됐다. 이거를 입증을 하셔야지만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절세에서 중요한 게 배우자끼리 서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인데 교차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내가 보험 계약자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자는 자녀. 또 거꾸로 남편이 보험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를 아내,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사망을 한 경우에 아내가 보험 계약자니까 그리고 피보험자가 남편이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수익자가 자녀니까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전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종신보험이 남편이 계약자였을 것 같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합쳐져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보험 계약자고 남편이 피보험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이 사망해서 발생되는 종신보험은 자녀들한테 갔더라도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해서 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상속세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보험 계약자, 아내가 피보험자, 그리고 자녀를 수익자로 했을 때 아내가 먼저 사망을 했더라도 그때 지급되는 종신보험은 남편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상속세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내가 수익이 없을 때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료 출처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낸 보험료라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보험이라는 거는 상속세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보험은 상속재산입니다. 보험료를 받은 상속인들한테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 보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당하지 않는다. 본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있는데 모든 재산도 받고 빚도 다 변제를 하겠다. 이런 단순 승인에서는 당연히 보험금은 상속 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이나 보험금에 관해서 압류 어떨 때 가능하냐 이런 걸 보면 보험 계약자가 만약에 생존을 해 있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압류해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들 때 보험 계약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보험 계약자를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하면은 이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거나 채권을 취심하려고 하는 그때 만약에 계약자를 변경했을 때는 사해행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라는 게 내가 너한테 지금 돈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재산을 지금 빼돌렸다 이 말이거든요. 보험 계약을 이제 아내나 자녀로 바꾸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계약자를 아내나 자녀 명의로 하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할 때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미리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험금에 관해서 압류할 수 있냐? 이게 유일하게 국세에 관해서는 보험금에 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국세청 예규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를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